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제가 이렇게 보통 비유를 합니다. 외과적인 수술은 잡초를 뽑는 것이고 방사선 치료는 그 부위에 번개가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은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손으로 뽑지 않으면 잡초가 남게 되겠죠. 하지만 그 번개가 팍 치면 적어도 그 번개가 쳤던 부위에 1m, 2m, 크게는 뭐 몇십 메타까지도 우리가 타버리겠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손으로 뽑지 못한 작은 암세포들을 X선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암세포를 박멸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방사선 치료는 통증이라든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이나 성장에 관여하는 DNA의 손상을 주고 또 유방 절제호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박멸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다른 장기에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폐의 일부 들어가거나 혹은 피부에 화상을 좀 입거나 혹은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최근 10년, 20년 동안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글쎄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 하면 조금 피곤하다, 힘이 없다 요런 말씀 간혹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면 또 금방 회복되시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 때문에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해서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있는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만 특정해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누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유방을 보존한 환자 중에서는 모두 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상피내암의 아주 초기라든지 아주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는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유방을 전부 절제한 환자 중에서도 혹의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이 4개 이상인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2기 말이나 3기가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1개에서 3개까지만 있는 경우에도 시행을 하는 추세고요. 또 최근에는 1~2개까지 림프절 양성인 경우에 감시림프절 생검만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절제를 한 환자에서 감시림프절 생검에서 양성이라고 나온 경우에는 또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의 그런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수술을 했는데 바닥 쪽, 근육 쪽이나 피부 쪽에 암세포가 너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전절제를 한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암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수술이 어렵다든지 혹은 뼈, 폐, 뇌 등의 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적으로 뼈나 폐에 있는 병변을 제거하기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 조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여기에 엑스레이가 계속 나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 전혀 문제없이 방사선 치료 하실 수 있고요. 또 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셔도 되고요. 굳이 격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데도 부작용이 걱정된다든지 혹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피해 때문에 걱정이 돼서 거부하시는 일은 제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는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정도를 시행하고요. 또 전체가 아닌 유방의 일부만을 또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에는 또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의 방법과 기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찌됐든 매일같이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매일같이 하고 토일 쉬고 다시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한 15분 정도를 잡게 되는데 자세 잡고 또 여러 가지 테이블을 맞추는 작업들이 많이 시간이 걸리고요. 보통 딱 치료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는 5분 내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들이 뭐 아주 일부 있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좀 생겨서 화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럴 때는 보통 로션 바르면 대부분 좋아지고, 최근에는 이런 피부 자극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신 피로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식도 주위를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에는 식도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폐가 좀 과도하게 많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폐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이런 경우 심한 폐렴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방사선 치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유방을 보존해 놓은 경우에 유방암이 남아있는 가슴에서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 감소합니다. 한 20년쯤 산다고 가정했을 때 평생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은, 유방 내에서 재발할 확률은 한 30-40% 정도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게 한 15%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꼭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림프절 재발도 10% 이상 감소한다는 또 결과가 있고요. 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까지 10% 가까이 감소한다는 효과가 있어서 사망률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발 거부하지 마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성모병원에도 지난 7월 달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 하루에 작게는 40명, 많게는 6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대림성모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림성모병원에서 안 되는 치료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강의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란 무엇인가? 방사선 치료의 대상과 방법은 또 어떤 것이고, 방사선 치료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암 약물 치료 피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